네, 안녕하세요. 이롤입니다. 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그 주제가 젠더 정의와 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가볍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이제 정의에 관한 관심, 열풍이 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사회와 맞물려서 초등학생도 촛불을 들고 정의를 말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부정의,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 시민조차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젠더 정의와 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정의이고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이제 주제이기는 한데 사실 이 시간에 이제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이제 법적 담론 속에서 젠더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리고 이제 법 자체에서 어떤 젠더 정의를 실현하는 프레임이 정의의 프레임과 이제 평등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등의 프레임에서 지금 현대 시대에는 이제 정의의 프레임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젠더 정의 또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젠더 평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의 지배 그리고 법의 역할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신체적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 여성의 권리가 그것이 이제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정의에 대한 그런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정의에 대한 접근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법철학에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 광의의 정의하고 협의의 정의 중에서 협의의 정의, 평등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인 정의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이론에 따른 이제 평등의 정의는 배분적 정의하고 교환적 정의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실제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자유주의적인 정의, 평등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몫을 갖는 이런 비례적인 그런 평등의 입장이고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적 정의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가해진다던가 임금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이 주어진다던가 하는 식의 이제 형식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이제 교환적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 보는 젠더의 정의는 권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젠더 정의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젠더 평등에 근거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보호 및 촉진이 젠더 정의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더 주류화의 측면에서 이제 권리 측면의 젠더 정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는 국제법 전공자인데 국제법 안에서 젠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데는 여성주의자들의 힘이 굉장히 컸고 그러한 그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내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젠더화된 법이라고 하는 법적 담론에서 이제 추구하는 젠더화된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되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측면의 접근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은 순차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반드시 꼭 순차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법은 성차별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은 남성적이다. 세 번째는 이제 법은 젠더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있습니다. 이제 성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구별하는 성구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남녀를 차별하는가를 규명한 그런 접근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성들에게 조금 보다 적은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법이 여성들에게 좀 더 다르거나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어떤 기회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여성에게 가해진 피해가 있지만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적인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서 이제 젠더 중립적인 법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젠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성 특징적인 어떤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법이 남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경험론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주체들이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이고, 또 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그러한 기준에 남성적 가치가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은 남성적이다라고 하는 접근이 많이 지지를 받긴 했는데, 모순적으로 그 법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할수록 그런 모순이 더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법을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남녀의 이분법적인 구별의 틀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이 하나의 어떤 단일성을 갖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단일한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접근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녀 평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계층에 따른 차별도 많은데 이렇게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별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녀 차별 문제가 그러한 차별보다 왜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발전적으로는 이제 법을 젠더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법을 평가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법을 젠더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남녀의 이분법적인, 예컨대 남성에게 유리하면 여성에게 불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리고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좀 더 파이를 확대하는 이제 그런 접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주체가 이제 남성, 여성의 고정적인 어떤 성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법의 제정과 적용과 집행 과정에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은 젠더화 접근입니다. 이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양성평등에 있어서의 젠더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95년에 제4차 국경 여성대회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채택이 되었고, 실제 이게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로라고 해서 앞으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국내 입법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젠더 주류화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아마 이제 여성학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젠더의 관점으로서 입법 정책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그런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성주류화 또는 젠더 주류화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젠더 평등을 달성하는 것, 곧 이것이 바로 이제 젠더 정의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젠더 정의를 실현하는 프레임은 역사적으로 평등의 프레임이었거든요. 남녀 평등. 그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배분적 정의이든 평균적 정의이든 어떤 평등의 프레임에서 자꾸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교환적 정의에서 이제 평등 프레임을 가지고 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여성의 평등의 기준 대상 항상 남성이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탈피해서 정의의 측면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으로부터 어떤 지배와 억압받는 자와의 관계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이라 하더라도 같은 여성 그룹 내에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젠더 정의라고 했을 때 여성이 생각하는 바라는 또 정의가 있지만, 같은 여성 그룹 내에서 무슬림 여성이 겪는 그런 어떤 부정의 사례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 한국, 홍콩 개별적인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 맥락에 따라서 여성이 경험하는 부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또 다른 법정의 측면에서는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그 성특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개별의 어떤
개별 그 주체의 특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복잡해집니다.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저 기준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강제력 있는 행위 규범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법적 정의의 이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법의 지배라는 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데,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죠. 근데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법 자체의 존재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측면도 이제 법의 지배 측면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지배,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가입도 돼 있고 국내법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 법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법의 지배가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굿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가버넌스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 이제 사법 제도가 그러한 젠더에 민감하게 또는 젠더를 인식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현장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법조계인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여성주의 내지는 사회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법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인데요. 이 정의에 대한 접근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협의로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법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 실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뭐 이제 차별적인 규범과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 개인이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또 실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런 한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비효과적인 사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정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 경찰관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남성 경찰관이 와가지고 가정폭력 사태에서 그 문제를 끌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 구조에서도 이러한 어떤 젠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젠더 관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젠더 민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만 이 젠더 정의, 법에서의 젠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제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서 젠더 평등에 대한 실체법적인 체계를 강화하는 거, 이거 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을 그 권리 주체자가 그것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까지 이제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법적 역량, 권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 구조에 있어서 젠더 대응적인 구조를 확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계획으로 한 4가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대도 뭐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사법 주체를 위한 젠더 민감성 훈련 및 능력, 그런 부분들, 기술 배양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자꾸 내셔야 법원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부가 거의 대부분 남성입니다. 여성 판사의 비율이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재판부가 어떤 젠더 이슈와 관련된 그 젠더 이슈라고 특별히 우리가 부각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젠더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다면, 특히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고 우리의 젠더 정의에 반하는, 법이 추구하는 젠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욕심은 많았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만 이번에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